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데요, 혹시 그 성격이라는 게 단순히 타고난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억을 잃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아주 서서히 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엔 다정했는데 요즘은 괜히 짜증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작은 일에도 자꾸 마음이 상하고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세요? 이런 변화들 그냥 나이 탓으로, 성격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가 여러분께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본 건 기억력보다 먼저 변하는 게 바로 성격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치매에 걸린 분들의 공통된 5가지 성격 특징과 그걸 실제로 되돌려서 뇌를 회복시킨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그냥 성격일 뿐인데.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간단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가 내 얘기 같은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한 항목이라도 나 그런데 싶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전보다 욱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예전엔 그냥 웃어 넘기던 일인데 이상하게 요즘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TV 리모컨이 제대로 안 잡혀도 화가 나고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하고 이웃 소음에도 참기 힘들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말이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괜히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게 되신 적 있으세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뇌의 유연성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전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맞는데 왜 저래?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되지, 뭘 굳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게요, 뇌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끊기면 뇌의 길도 함께 닫히거든요. 경로당 가기 싫고, 친구 만나기 귀찮고, 전화 오면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고립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그 일 때문에 며칠을 끌어안고 계신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신가요?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조금씩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잊혔을 일들이 이제는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늘 과거 일이나 걱정거리에 매달려 있나요? 그때 그 말이 괜히 신경 쓰여 앞으로는 어쩌지 하면서 잠을 설치지는 않으세요.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이건 뇌가 미래를 설계하는 힘, 즉 회복 회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손가락 몇 개 세어지셨나요? 3개 이상이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작은 경고등이 켜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알아차렸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왜 이런 성향이 치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습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분노가 많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평균 3배가량 높습니다. 연세대 김의신 박사 역시 이런 성격이 뇌의 습관으로 굳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MRI로 실제로 확인된 데이터예요.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겐 눈에 띄게 작게 줄어 있었죠. 즉, 성격이란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쓰이는 방식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전두엽이 과열돼서 감정 조절 회로가 망가지고요. 혼자 있는 사람은 사회적 자극이 줄어서 뇌의 연결망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줄고 뇌는 점점 게을러지죠. 결국 성격이 곧 뇌의 사용 설명서인 셈이에요. 그러니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뇌도 바뀌고 뇌가 바뀌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주변에서 늘 참 점잖으신 분이라는 말을 듣던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쾌해하고 TV 뉴스를 보다가도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며 벌컥 화를 내셨죠.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이 인사를 안 했다고 며칠을 끌어안고 계시고 마트에서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집에 와서도 화를 푸시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함께 오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던 겁니다. MRI를 찍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위도 활동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분노와 스트레스가 뇌를 실제로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이게 처음엔 잠시 각성을 주지만 지속되면 뇌세포를 공격해서 해마, 즉 기억 중추를 손상시킵니다. 마치 끓는 물에 계속 손을 담그고 있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뜨겁다고 느끼지만 계속되면 피부가 익어버리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르신도 이런 패턴이 반복된 거죠. 매일 작은 일에도 긴장, 분노, 후회, 그게 쌓이면서 뇌가 지쳐버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기분이 좋지 않고 낮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밤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이게 바로 뇌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뇌는 배터리입니다. 분노는 그 배터리를 한 번에 방전시키는 행동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충전 없이 방전만 되면 언젠가는 전원이 꺼집니다. 무서운 건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급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뇌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다행히도 치료 초기에 알아차리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 집안일 말고는 외출이 거의 없으셨대요. 전화도 귀찮고 친구들 모임도 피하시고 누가 찾아오면 괜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자식들이 전화하면 응, 괜찮아, 잘 있어. 이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시고 나들이 가자는 이웃의 권유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라며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하려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하얀 거 뭐더라 이렇게 입 안에서만 맴돈다고 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려고 마늘을 사러 갔는데 마트에서 마늘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라서 한참을 매대 앞을 서성이셨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바로 뇌가 덜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감정 교류, 눈 맞춤, 이건 뇌의 전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뇌의 운동량이 줄어듭니다. 말을 안 하면 혀가 굳듯 사람을 안 만나면 뇌가 굳습니다. 특히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면 식사 중 뇌의 활성도가 30% 이상 떨어진다는 일본 개요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며 식사할 때는 감정 언어기억 회로가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이거 맛있네. 오늘 날씨 좋았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는 스위치예요. 그런데 혼자 먹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는 것뿐이죠. 이 여성분의 뇌 촬영에서도 전두엽의 활동량이 또래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전두엽은 사회적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게 약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끊는 습관은 뇌를 닫는 행동이에요. 잠깐이라도 대화하고 미소 짓는 그 순간에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 한 번은 꼭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마트 계산원과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게 뇌의 호흡이에요. 이번엔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난 이제 늙었으니 다 소용없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턱 막히더군요. 그분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식사도 대충, TV도 소리만 켜놓고 그냥 누워 계셨죠. 그분 말로는 몸이 피곤해서였다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지쳐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도 똑같겠지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가 싫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먹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식들 전화가 와도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의 대화가 짧아졌대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변하겠어. 살아봤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경우요. 그런데 이 생각이 뇌에게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뇌의 회복 호르몬, 바로 다이돌핀의 분비를 막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뇌 속에서 행복과 집중을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이게 멈추면 뇌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즉, 긍정이 끊기면 회복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 어르신의 뇌 MRI를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보다도 감정 조절 부위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뇌의 다른 기능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뇌는 정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예요. 매일 뽑지 않으면 금세 뒤덮이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팠다. 날씨가 좋아 햇빛이 따뜻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 진료실 문을 여는 그분의 걸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그날은 작은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여기 오는 길에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샀어요. 그날 저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울이 조금씩 걷히면 사람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요. 그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한 줄 감사일기를 씁니다. 요즘은 이웃과 과일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공원에서 아기 웃음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이런 문장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 하루가 짧아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뇌 회복 회로가 다시 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격 유형, 분노형, 고립형, 비관형,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위스콘신대 공동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를 자주 겪는 사람, 즉 화를 자주 내거나 늘 긴장 상태인 사람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적이 10에서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또 영국 UCL 런던 대학교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보이시죠? 그 편함이 뇌에겐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의 해마 크기가 평균 10에서 15% 줄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비관적인 사고가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는 거죠. 성격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설계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이요. 분노는 뇌를 태우고 고립은 뇌를 얼리고 비관은 뇌를 말라붙게 만듭니다. 결국 뇌가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뇌에 쓰는 방식을 다시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노형, 고립형, 비관형 이 세 가지 성격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던 분들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 연결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해마도 전두엽도 여전히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뇌의 사용 습관을 되돌리는 법이에요. 이 부분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성격이 바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루틴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어르신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며 사람들과의 모임은 다 거절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도 그냥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그뿐이에요.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빛도 흐릿했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대신 하루에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칭찬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잘했어 한마디 하기. 설거지를 끝냈으면 오늘은 이걸 해냈네. 밥을 차렸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작은 행동 하나마다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5분 동안 짧은 일기를 쓰셨습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죠. 그냥 감사한 일 3가지만. 오늘 찌개가 맛있었다. 딸이 전화했다. 잠을 잘 잤다. 이렇게요. 처음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뭘 쓸까 고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나 다시 인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단어 인지 점수가 28점에서 34점으로 향상됐어요.
무려 6점 상승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이젠 그 노트 맨 위에 이렇게 적어두셨대요.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 내일은 더 괜찮을 거다. 뇌는 불씨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긍정의 생각 하나가 그 불씨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한번 붙으면 그 열이 주변까지 따뜻하게 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성격 되돌리기 10초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초면 됩니다. 단 꾸준히 하면 뇌가 달라집니다. 먼저 화가 잦은 분들, 무언가 마음속에서 자꾸 치밀어 오를 때 있으시죠? 그럴 땐 바로 물 한 모금 드세요. 그 물을 입안에 머금고 10초 동안 천천히 헹굽니다. 그 짧은 10초 동안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의 불이 잠시 꺼집니다. 이건 단순한 진정법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뇌는 지금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인식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줄고 감정 회로가 안정되는 거죠. 분노는 불길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건 그 불길 위에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행동이에요. 작지만 확실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은 꼭 목소리를 내보세요. 노래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창문 열고 흥얼거리셔도 되고 TV 보며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호흡 운동이에요. 성대와 폐가 진동하면서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그게 곧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의 회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칭찬 한마디를 건네세요.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이웃에게 오늘 옷 예쁘시네요. 이 한마디가 뇌를 다시 사람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대화는 뇌의 숨구멍입니다. 하루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뇌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수첩이나 공책을 꺼내서 감사한 일을 3줄만 써보는 겁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었다.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냈다. 화분에 꽃이 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뇌 속의 행복 호르몬 다이돌핀을 분비시킵니다. 다이돌핀이 늘어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다음 날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감사는 뇌의 비타민입니다. 하루 3줄이면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를 뽑고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습관은 반복이 아니라 한 번의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10초.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한 모금의 물, 한 곡의 노래, 3줄의 감사.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밝히는 첫 불씨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루 15분만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동네 마트까지도 괜찮습니다. 걷는 순간 발끝에서 올라온 진동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까지 닿습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들어가고 뇌는 지금 살아있다 하는 신호를 받게 되죠.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이건 근육 때문이 아니라 혈류가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뇌에게 말을 거는 행위예요. 나 아직 움직일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뇌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힘들면 오늘은 집 앞 한 바퀴만 도세요. 내일은 그 길 끝에 있는 나무까지, 그 나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 그게 바로 뇌의 긍정 회로를 다시 켜는 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를 자주 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상합니다. 혼자 있으면 뇌의 회로가 굳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불빛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물 한 잔, 노래 한 곡, 감사 3줄이면 그 불빛은 다시 켜집니다. 뇌는 늘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써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거 내 얘기다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이 서로를 살립니다. 함께 나누면 뇌도 마음도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어쩌면 한 사람의 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평생 성장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